네, 국내 최고의 크리스찬 뮤직 전문 팟캐스트에서 유튜브로 넘어와서 한 1년간 쉬었다가 본방송 잘한다고 라디오 방송 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신모아 실시입니다. 오늘은 보시다시피 저랑 비슷한 연배는 아닌데 얼굴 크기는 비슷한 내가 훨씬 클거려. 주름살은 비슷한 하지만 흰머리는 내가 더 없는 이길승 목사님 모시고 코앞에 있는 콘서트 어떻게 할 것인가 잠깐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여기 사신모아 CCM은 몇 번 오신 적 있죠? 저랑 한번 예전에 한두 번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박윤희, 김윤희 있을 때 기자님 와서 있을 때. 한번 하셨고 네, 네. 또 뭐 이런저런 저희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도와주시고 제가요? 네. 제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착한 일을 했는지는 기억은 안 나지만 지금 그러면 치매인데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조금 약간 이 뭐라고 얘기할까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큰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연예인이 필요하고 인기 가수가 필요하고 인기 가수는 루트가 필요하니까 서로의 필요에 맞춰서 한 30분 정도 예. 서로의 긴급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일단은 뭐 우리가 보통 목사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목사님이라고는 하면 좀 쑥스럽고요. 그래요? 아직은요? 뭐 아직은이 아니라 제가 뭐 물론 목사 자격을 갖추고는 있으나 네, 뭐 네. 우리 또 담당하는 교회에서 목양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 역할을 하는 거고 또 뭐 일반 분들한테 제가 뭐 이렇게 목사로 이렇게 불리는 것보다는 그냥 뭐 동네 형이나 아저씨나 뭐 동네 동생이나 이렇게 좀 어떤 좀 종교색은 없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해요. 그래서 목사님 하는 거 좀 사실 별로예요. 별로예요? 개인적으로는. 네. 오. 물론 목사직의 어떤 소중함을 그쵸. 별개로 하고 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명함처럼 제 직함을 쓰는 거는 좀. 그래서 저는 또 노래하는 게 좋으니까 싱어송라이터 이길승입니다. 이게 좋지. 그렇죠. 인기 가수 이길승. 근데 제가 요즘 뭐 감사하는 두 가지가 있다면 크게 두 가지가 있다면 그거죠. 그러니까 내가 음악을 다루고 노래를 지어 부르고 그걸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계속 있어요. 사실 마음속에. 내가 음악을 노래를 다루는 사람으로 살고 있다니 하는 그런 감사가 있고 또 하나는 제가 한동안 성경 공부를 엄청 오랫동안 했고 또 뭔가 정리하고 싶어 했고 했는데 하여튼 부족하지만 그 제가 사랑하는 말씀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막 고민하고 해서 그 말씀들을 가지고 또 나눌 수 있음에 대해서 되게 또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두 개 다 피곤한 일이긴 한데 그 두 가지에 대한 감사가 있어서 하여튼 다 소중한 일들인 것 같고 그러니까 목사라고 좋은 얘기만 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목사라고 부르지 말란 말씀이죠? 결론적으로는 그 얘기인데 강단에 섰을 때만 그렇게 얘기하는. 그 얘기 넘어갑시다. 하여튼, 찾아보시면 이길승 목사님 설교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설교 같지 않지만 되게 설교 같은 얘기가 제 나오는. 걸 들어보셨어요? 저 자주 봐요. 자주 봐요? 네. 정말. 우리 교회 설교 좀 안 좋아해. 다 좋은데 설교는 참 좋대. 앞에 찬양은 거기까지. 네. 함께 가끔 찾아봐요. 가끔 찾아보고. 뭐 풀로 다 정성 들여 듣지는 못하는데 우리 형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요즘 뭐 성경 어디 읽으시나 이렇게 가끔 봅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또 성직을 받고 또 목사로 헌신하는 부분도 있고. 너무 귀한 일이죠. 그 전에 이제 아티스트로 싱어송라이터로 오랫동안 우리 동네에서는 진짜 그리고 우리 동네 넘어서도 음악을 아는 사람들은 다 인정하는 그런 포크 아티스트의 계보를 쭉 이어가고 수 있었으나 CCM계로 돌아와서 왜 이렇게 됐을까? 저는 구분이 잘 안 되긴 해요. 개인적으로는. 그게 그렇죠. 제 모습이니까 제 안에는 기독교인으로서 또 기독교인으로서 할 수 있는 생각들 또 갖고 있는 세계관들이 있으면서 동시에 분리되지 않는 또 하나의 대중이기도 하고 시민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엉겨서 제 안에 이렇게 풀어지고 하면서 노래가 나오고 이러니까 이길승 앨범에는 그게 다 섞여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뭐 워십 같은 곡도 있으면서 또 대중음악 같은 것도 있고 그런데 저한테는 그게 일승의 음악인데 이게 이제 시장에 이렇게 놓여지려고 보자면 일반이냐 기독이냐를 따지게 되고 뭐 그러다 보니 이제 갈바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둥둥 떠 있는 앨범이 돼버릴 수밖에 없고 경계도 아닌 애매한 자리에 있게 되고 하다 보니 조금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그 부분이 좀 아쉽긴 한데 내가 과연 좀 너무 지혜롭지 못하게 음악을 해왔나 하는 생각 들긴 하는데 그래도 제 모습은
그렇게 한 사람의 모습이 너무 단편적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저 지금 또 뭐 교회에서 목사직을 행하고 있기도 하면서 또 대중음악가로서 음악도 하고 또 CCM이라고 장르가 분류되는 그런 분류되는. 음악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의 정체가 그 모든 것이 이렇게 좀 이렇게 모든 것이 다 포괄되는 그런 한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이거를 또 어느 부분으로 탁 놓기가 참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긴 해요. 이해가 되세요, 제 얘기? 그렇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쉽게 소개하려면 그렇죠. 쉽게 소개하면 쉬워야 가수, 되니까. 예. 뭐 그래서 기타 제가- 치는 사람, 목사 맞아요. 이렇게 예, 쉽게 하는 게 우리 맞아요. 현대인의 약간 나쁜 버릇이죠. 아니, 또 그게 또 편한 부분도 쉬울 있고 필요가 어떤 있긴 하죠. 예. 아무튼 제가, 예. 이길승의 음악은 이길승의 음악이고 그 음악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좋고 아직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빨리 들어서 그 음악을 당신의 음악으로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요즘 공연을 저는 사실 지금 이런 농담을 하고 싶어요. 정말 옛날식 공연 타이틀 1집 A면 1집 B면 이렇게 지금 공연을 해서 맞아요.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A면 B면이란 말을 네. 지금 한 20대 이하는 다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죠? 네. 네. 옛날에 테이프나 그 LP 나오던 시절에 쓰는 말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요즘엔 뭐 집이라는 것도 별로 없는 거고, 그렇죠? 그냥 다 싱글로 내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과거에는 그렇게 정규 앨범을 쭉 스토리 서사를 가지고 이렇게 10곡에서 15곡 안쪽으로 이렇게 사실 그 곡 순서도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그 당시 왜 그 그렇죠. 플로우를 따라서 들으니까 그 곡과 곡 사이에 그 휴지부라고 하잖아요. 잠깐 쉬는 네. 그거를 사실 마스터링이라는 작업할 때는 그것까지 굉장히 계산하거든요. 이 곡을 딱 맞췄을 때 그 여운을 가지고 다음 곡이 어느 타이밍에 나와야 좋은가에 대해서 정말 나노 사이즈로 우리가 이제 그 감을 익혀가지고 결정하고 막 그럴 정도로 디테일하게 만들어 놨는데 지금 음악 듣는 상황은 뭐 그런 게 전혀 의미가 없잖아요. 파일이라는 시대가 다가오면서 그렇죠. 한 곡 한 곡 다 분리가 돼 있으니까. 근데 저는 좀 옛날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 옛 것이어서 나쁜 건 아닌 것 같고 그런 흐름을 가지고 음악을 듣기는 지금도 필요한 것 같다고 그렇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제가 서사를 가지고 만들었던 그 앨범들을 실은 그 곡을 지을 때 한 곡 한 곡이 다 저한테는 똑같은 비중의 곡이었는데 실은 그렇게 짓다 보니까 타이틀이 정해지고 어쩌지 하다 보니까 가려진 곡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만들 땐 똑같은 에너지, 오히려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갔는데도 들려지지 않는 노래들에 대해서 돌아보니 너무 미안한 거예요, 제가. 이 노래들한테 미안하다는 거는 제 삶에 대해서 미안한 거지. 왜냐면 제 삶의 기록인데 어느 부분만 너무 부각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다 꺼집어내서 한번 다시 불러볼 필요가 있겠다. 근데 사실 그런 그런 생각이 콘서트를 들었던 거지.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앨범을 만들 때의 정성과 내가 의도한 곡의 흐름과 감동의 파도를 내가 계산했는데 그것이 약간 파편화되고 조각조각 난 것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곡은 사랑받고 어떤 곡은 사람들이 그 의미를 잘 모르고 있는 아직 있는 상황에서 좀 곡들에 대한 전체적인 조명을 다시 하고 싶다라는 마음은 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네. 그렇다고 콘서트를 앨범 순서대로 한다. 이거는 쉬운 도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거의 순서를 따라가긴 하는데 그것만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번에 그 올드 앤 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뭐 저희 동료들 오래된 네. 동료들도 같이 좀 콜라보를 하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후배들 이나 좀 오래됐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또 동료들도 있고 그런 친구들 함께 옛 노래 새 노래 또 제가 새롭게 만든 노래들도 좀 손을 보이려고 해요. 그래서 공연 때마다 한 2곡 정도씩은 새 노래들을 소개하고 그래서 올드와 뉴가 같이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공연이 준비가 되고 있고 또 2집 A면 공연이라고 해서 2집 A면에 있는 것만 딱 부르는 게 아니고 신청곡 같은 것도 받고 또 무대도 열어서 관객들과 함께 하기도 했었고 또 뭐랄까 다른 앨범에 있는 좀 사랑받는 곡들도 같이 이렇게 또 연주하고 해서 굉장히 풍성한 그런 공연이 될 거고요. 다만 그 뼈대는 그 앨범의 그 서사를 따라서 A면 B면으로 이렇게 좀 앞으로 차곡차곡 해나갈 생각이에요. 중간에 좀 어려움이 있다면 좀 시간은 좀 밀릴 수 있겠으나 그렇죠. 네. 계획은 끝까지 간다. 끝까지 가본다.
그런 생각입니다. 몇 년 전이었죠? 한웅재 목사님이 네. 계절 콘서트를 한 적이 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맞아요. 그 앨범도 내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라이브 앨범. 곡도 이제 발표하고 그랬었는데 그거 처음에 와서 하신 말씀이 누가 그러더래 왜 공연을 안 해서 했더니 뭐 이러저러 우리가 공연 안 하고 싶나? 우리가 뭐 안 하고 싶나? 상황이 안 되니까 그렇지? 니들이 표를 안 사니까 그렇지? 아무튼 그랬는데 누가 그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왜 자주 안 하세요? 크리스천 아티스트들은.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듣다가 약간 오기가 생겨서 본인이 한은재 목사님 왜 내가 왜 못해? 우리가 왜 못해? 그래서 해보자 그래서 뭐 근데 그 옆에 그때 제가 저랑 같이 방송할 때였거든요. 엄청 고생했어요. 막 그 공연 준비하는 거나 뭐 티켓팅이나 뭐 공연 준비하는 상황들이 엄청나잖아요. 근데 그런 일을 쭉 하고 나서는 사실은 끝나면 이제 공연 당분간 쉬어야지 뭐 그럴 줄 알았더니 또 공연을 준비하시더라고요. 이게 약간 비슷하신 것 같아. 내 음악이 왜 이렇게 전체적으로 조명을 못 받고 내가 만든 아이들을 한다면 맞아요. 내가 사랑해 주자는 누가 사랑해 주나 이런 마음으로 공연을 열고 자리를 만드셨는데 이제 그 자리를 채우는 건 혼자만 채울 수 없으니까 우리가 같이 채워야 되는 맞아요. 거겠죠. 네. 이거는 좀 사실 좀 바보 같은 생각일지 모르겠는데 제가 공연이나 이제 제 페이스북 SNS를 하는데 네. 거기에 이제 공연 소식을 올리면 너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요. 막 좋아요가 뭐 어떨 땐 300개가 넘고 막 오. 이러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티켓 예약 이런 걸 다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좋아요 수가 좀 조심스러워져. 그렇죠. 자신이 네, 없으니까. 한 50개 정도 안팎으로 바뀌고 실제 예매는 뭐 한 20, 뭐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약간 이게 쉬운 건 아니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서운하다는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서운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데 네. 근데 아무튼 티켓팅에서 관객과 함께 한다는 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전에 그 굉장히 티켓 파워가 있는 음악가들 있잖아요. 좀 부럽긴 하더라고요. 누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글쎄 예전에 저희 아내가 조성진이라는 피아니스트를 좋아해서 조성진 그 리사이틀 같은 거 할 때 저한테 표를 좀 구해달라고 그래서 기다렸다가 진짜 광클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기다렸다가 딱 열리자마자 딱 들어갔는데 그냥 순식간에 매진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냥 뭐 저 한 1, 2초 사이에 확 거의 BTS네. 그래서 그래서 그거 보면서 제가 깜짝 현타가 왔다고 해야 되나? 저는 지금 오픈한 지 이제 열흘쯤 돼가고 공연이 한 3일 남았는데 아직 빈자리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쁘시겠지만 많습니다. 여러분이 채워주셔야 돼요. 이렇게 차곡차곡.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아직 오실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죠.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홈쇼핑 안 보시는구나. 매진이 막 이러면 안 팔린다는 얘기예요. 매진이면 그냥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조성진 얘기하시고 뭐 티켓 파워 얘기하셨는데 사실 이제 코로나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 컨텐츠를 소비하는 방법이 확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냥 네모난 TV 화면이나 네모난 뭐 태블릿에서 봐도 만족할 수 있어라는 환경이 됐는데 사실은 그게 끝난 다음부터 교회나 공연계가 어떻게 사람들을 다시 부를 것인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거든요. 특히 이제 교회는 교회대로 또 공연장은 공연장대로인데 제일 중요한 건 즐거움을 주거나 뭐 감동을 주거나 아니면 이유가 있거나 그래야 되는데 이제 그 얘기를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 뭐 나름대로 교회에서 말씀도 하시고 또 공연도 하시고 또 그런 그 정해진 공연장이 아닌 거리에서도 또 예전에 꽤 오랫동안 했었죠. 하셨던 그 경력을 가진 분으로서 내 공연에 6월 25일 이길승 2집 A면 공연에 여러분이 오면 뭘 받을 수 있는가? 솔직히 우리가 솔직한 얘기로 우리 얼굴 보러 오는 건 아니잖아요.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글쎄요. 근데 그 어떤 아티스트 한 사람의 최선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최선. 예. 누군가의 최선을 본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또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무언가의 최선을 만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되게 건성건성 나를 대하는 수많은 어떤 사람들 만나고 또 그런 어떤 그 이익을 쫓아서 혹은 어떤 뭐 사람들 사이의 어떤 관계 안에서 좀 순전하지 못한 어떤 그런 상황들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적어도 제가 자신할 수 있는 거는 어떤 제가 만들어내는 음악 또 연주하는 그런 연주 모든 상황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진실한 것 그리고 가장 최선의 것을 이렇게 좀 무대에 올리려고 한다는 것은 분명히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하실 수 있지 않을까. 예, 물론 뭐 엄청난 그런 뭐 천재적인 뭐 이런 건 아닐 수 있겠지만 한 사람의 최선을 볼 수 있는 자리인 것은 분명하다. 전 책을 읽을 때도 그런 느낌 많이 받거든요. 책을 쓴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의 그 작가의 최선이 여기 들어가 있을 그렇죠. 것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뭐 유튜브 같은 거 얼핏 듣는 거하고 정돈된 책을 읽는 건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을 진짜의 모습의 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게 또 책 읽기라고 생각하는데 또 그런 느낌이 비슷하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얻으실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런 걸 보면 볼수록 우리가 정화되고 조금 더 인간다워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의 진짜를 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자꾸 여행 다니고 자연을 가봐라 이렇게 우리가 많이 조언도 하잖아요. 자연이 사실은 하나님의 최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의 최선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를 향하신 진짜 마음들을 살필 수 있는 곳이 자연이 아닐까. 저는 자연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는 것 같거든요. 이길승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가짜 이길승이 아니라 진짜 내가 내 마음 진실을 갖고 뭘 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 애쓰고 있는 그 모습 자체를 본다는 거. 시장에 가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에게. 시장에 가면 그 사람의 최선을 볼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의 삶의 현장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말이 길어졌는데 여튼 오시면 분명히 무엇이든 뭐 돈은 좀 소비가 되실 수 있겠지만 그것만큼의 어떤 가치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 가수가 이런 얘기하는 건 사실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좀 짓궂은 좀 무례한 질문이기도 하고. 무례하네 벌써. 벌써 준비부터. 답다 해놓구나. 근데 사실 제가 특징이 그런 거잖아요. 친한 척하면서 착한 척하면서 이상한 질문하는 거. 네, 그 이상한 질문하는 사람이 진실을 말하는지 거짓말 말하는지 여러분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내가 열심히 콘서트장 만들어서 대관해가지고 내가 비용 들여서 콘서트 만들어서 여러분 오세요 초청해놓고 여러분 오시는 만큼 여러분에게 뭐 하다못해 뭐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 시간을 제가 채워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는 건데 어떤 가수는 또 그렇지 않겠지만 이렇게 관객들이 이렇게 기대감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겠죠. 근데 그게 뭡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나의 최선을 보여주겠다 이 말은 오면 후회하지 않을 수 있어. 적어도 나에 대한 노래를 진짜로 볼 수 있어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네. 가수가 이런 다짐을 하고 무대를 세우는 건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보통의 외부 공연들은 프로모터가 공연장 잡고 뭐 TV에 많이 나온 가수 붙잡고 당신이 나오면 얼마 개런티 줄 테니 뭐 노래 하시오 한 다음에 딱 페퍼라가 자기가 채우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하는 거잖아. 얼마나 스트레스가 지금 이만큼일 텐데. 사실 티켓을 사서 이렇게 공연을 가는 거 자체가 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분 공연을 조금 해보니까 뭐 유명 가수들 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이렇게 좀 몇만 원씩 이걸 좀 비용을 지불하고 가는 공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객들도 태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관객들도 진짜 그렇게 티켓을 준비해서 오신 분들과 함께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자기가 그 시간에 대해서 값을 치르고 오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연장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이전에 늘 무료 공연을 계속 한 오랫동안 해오다 보니까 물론 의미가 있지만 또 다른 무언가 있더라고요. 그 안에 어떤 그 서로가 그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피어나는 뭐 굉장히 멋스러운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이번 공연도 분명히 그런 공연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에 1집 공연 A면 B면보다는 좀 공연장이 많이 커졌어요. 그래서 좀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공연장도 그리고 국내 거의 최정상급의 공연장이라고. 맞아요. 네네. 오, 공연장 설명만으로도 뭐 보니까 네, 어마어마한 곳이더라고요. 그래요. 저도 사실 뭐 이름만 많이 들었는데 안도 타다오라는 그 굉장히 유명한 건축가가 뭐 지은 그 콘서트 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가봤는데 공연장이 너무 예쁘고 그냥 들어가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행복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거기 그 공연장을 보고 내가 이런 데서 한번 해볼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해보긴 했는데 이게 너무 빨리 현실화돼가지고 기쁜 것도 있지만 좀 부담스러워요. 좀 이렇게 자리가 좀 많다 보니까 그 일집 공연할 때 그렇게 많이 관객이 안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드럼, 뭐 베이스 이런 걸 좀 빼고 할 수밖에 없는 작은 공연장을 꾸리고 거기에 세팅을 좀 맞춰가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공연장이 이쪽으로 결정이 되면서 좀 혼란스럽긴 했었죠. 근데 다행스러운 건 참 놀랍게도 거기서 드럼 베이스를 크게 연주할 만한 공연장이 또 아니에요. 지금 공연하는 데가. 왜냐면 클래시컬하게 설계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프로그램이 그쪽으로 옮겨도 너무 자연스럽게 무리가 없게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 또 됐어요. 그래서 이건 어떤 좀 도우심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제가 또 계속 거기서 공연하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해요. 그럴지도 모르고 꿈을 자꾸 접으세요. 근데 조금 너무 공연장이 이번에 좋아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오셔서 좀 보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사실 들긴 하는데 뭐 또 자주 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좋은 공연이 될 것 같고 또 연습하면서도 너무 재밌더라고요. 우리 밴드들하고도 연습하면서도 참 재밌었는데 그 즐거움이 같이 좀 충분히 공유될 만한 그런 공연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게스트로 나오는 선수들도 가수들도 선수랜다. 선수라는 표현 좀 많이 쓰죠. 네. 그 옥합이 전선아 씨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옥합 두 분이 한꺼번에 나오시는 거죠. 네, 이런 무대는 굉장히 신자매죠. 어려운 무대 같은데. 옥합 자기들 말로는 10년 만에 뭉친다고 그럴 하더라고요. 거예요. 이제 아이들 낳고 양육하고 하면서 활동이 좀 뜸해졌는데 이번 공연을 계기로 다시 이렇게 노래를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옥합이 완전체로 10년 만에 모이게 되고 사실 2집 A면 녹음을 같이 했었어요. A면 B면을 같이 녹음을 했었는데 그 녹음한 멤버들이랑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스럽고 또 한 게스트 한성욱이라는 한성욱 씨. 동네빵집. 예, 동네빵집의 한성욱 씨가 전 처음 이번에 이제 인사를 처음 하게 됐어요. 서로 이렇게 멀리 이렇게 서로 뭐 앨범 같은 거 주고받고 뭐 그렇게 소식은 전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얼굴 보고 처음으로 이렇게 콜라보도 같이 하고 이분이 누구나 사는 곳을 같이 불러보고 싶대요. 육집에 있는 거. 그래서 그거를 연습을 같이 해서 한성욱 씨가 그 얘기 안 하던가요? 나는 이길승 테이블 듣고 기타를 배웠다? 글쎄 그런 제가 소문을 들었어요. 네. 그 친구가 부산 깡촌에서 나온 친구거든요. 생긴 거 그렇게 안 생겼지만 근데 동네 아무것도 없는 동네에서 그 테이블 하나 구해서 그 테이블 들으면서 자기가 기타를 배웠다. 글쎄 그런 친구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또 누구 또 있어요. 근데 평안 형제도 연평안 형제도 일집에 대한 추억이 꽤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걸 많이 들었었다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여하튼 감사하죠. 그 성욱 씨 이번에 만나서 또 본인 노래도 들려주는 그런 시간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시리즈로 계속 할 거기 때문에 2집 B면 3집 A면 그때 계속 우리 좀 동료들과 또 우리 후배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또 제 음악을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들 그런 소문이 들리는 분들을 좀 찾아가지고 좋네요. 세우고 같이 또 콜라보도 하고 그래볼 생각인데 문제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가능하려면 사실 이건 좀 또 돈 얘기긴 한데 재정이 콘서트를 꾸려갈 재정이 필요한데 이거는 사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꾸릴 수밖에 없는가 하면 이거 사실 티켓팅에서 들어오는 그 비용으로 이거를 만들어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구조가. 그렇죠. 뭐 어디서 큰 협찬을 받지 않으면 그러는 건데 저희 같은 작은 공연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서 뭐 할 수 없이 이렇게 뭐 어찌됐건 작은 홍보 많이 와주세요 이렇게 인사할 수밖에 요청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근데 뻘쭘하긴 하지만 근데 그게 뻘쭘할 게 아닌 게 제가 그 대관료랑 다 계산해 봤거든요. 꽉 차도 모자라요. 대관료가 홈페이지에 있어요.
어머? 근데 이렇게? 아. 지금 현재 이 수준으로는 저희가 또 마이너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여러분. 와주세요, 제발. 뭐 이기승 좋아한다며. 뭐 철서만 좋아한다며. 감동받았다며. 근데. 인기 가수라며. 그러면 좀. 나는 아는데, 그러면. 저는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제가 이제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올타임 리퀘스트라는 것들이 있어요. 올타임 리퀘스트 중에서 이기승 씨 노래가 굉장히 자주 나오는 노래 중에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올타임 이렇게 선곡하는, PD들이 선곡하는 그 씬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청하지 않아도 요 노래는 이때 틀어야 돼. 이 음악은 틀어야 되는데, 거기도 이기승 씨 노래는 늘 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게 좋은 아티스트, 좋은 가수이기도 하고, 또 좋은 아티스트이기도 뭐 같은 말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과 음악을 전문적으로 꾸리는 사람들이 조금 더 손이 가는 사람과 같이 있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요. 근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든 거지? 그건 우리가 이제 현실이 이제 너무 연약해서 그렇고 주여 우리를 도와주소. 잠깐만, 힘들면 어떡하지? 진짜 큰일 났는데. 아니, 그렇다면 나 이렇게 힘들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안 되는 거 아닌가 진짜? 뭐 집에서 뭐 하는 거야 진짜? 극동에서 뭐 하는 거야 진짜? 요번에 2월 25일 토요일 5시 공연에서 함께 보시고, 제가 보니까 아까 그 다른 날 송정민의 축복동에서 라이브도 해주시고 얘기도 해주신 송정민님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느껴졌어요. 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공연에도 오신다고 했어요. 네. 설마 무대에 올라오고 그러지 않겠? 뭐 올라오시면 뭐 어떻게 또 경호원 시켜서. 그래요. 많은 아티스트들이 좋아하는 아티스트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를 얘기했지만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실 이 콘서트를 한다는 건 우리가 계산적으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으로 계산적으로 생각해 보면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행동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산수로 생각했을 때. 그렇죠. 사실 뭐 이렇게 경제적으로 이익을 생각하면서는 할 짓이 못 되는 것 같고, 다만 그 공연을 직접 현장에 가서 보신 분들, 저도 이제 이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제 아들이 국악 풍물 같은 걸 하는데요. 그냥 이렇게 얼핏 들리는 그런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다가 현장에 가서 우리 아들이 춤추면서 북치면서 이렇게 공연하는 걸 직접 보니까, 그리고 아들이 같이 가서 보자고 한 공연도 있거든요. 아들이 출연하지 않는 공연들도 저기 아랫 동네까지 가가지고 직접 그 고창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 전수관에 가서 실제로 북치는 분들, 소고치는 분들 막 다 봤는데, 제가 그닥 관심이 없었던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빠져들더라고요. 이 현장에서 누군가의 최선을 본다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에너지가 있는. 네,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왜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공연장에 와서 공연을 보신다는 것은 또 음반을 듣는 거하고도 또 굉장히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공간을, 실제 공간을 느끼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공간이라는 악기 구조가 다 공간이잖아요. 그 공간의 울림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 게 음악이라고 본다면, 콘서트라고 하는 게 의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큰 공간 자체가 악기가 돼버리는 거죠. 내가 악기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함께. 네, 그래서 그걸 같이 공유하는 놀라운 그런 어떤 경험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그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제 공연이 아니더라도 꼭 실제 공연장에 가서 누군가의 공연을 보시기를 추천해드려요. 네. 일단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은 이번 주 토요일에 이길승 콘서트에 오셔서 경험해보세요. 그래서 앉아서 내 몸이 악기가 되나, 내 마음이 울리나, 내 심장이 울리나 보면은 바로 알 수 있죠. 네네. 이거는 사실 뭐 제가 이길승 씨를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뭐 이런 걸 떠나서, 실력을 떠나서, 제가 몇 번 공연장에서 또 자주 오셨었죠. 자주는 아니고 몇 번 뵀는데 그런 게 있어요. 진짜로. 처음에는 정말 모르는 사람이 보면 뭐 이렇게 시덥지 않게 얘기를 하려는 것 같은데 뭘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거기 쑥 들어가요. 저 그것도 생각나요. 우리 공연장 거기 홍대에서 한번 하셨을 때 자꾸 전화가 왔잖아요. 작은 공연장에서 차 빼달라고. 차 빼달라고. 근데 그게 그거를 이렇게 이제 차를 본인의 차, 가수의 차여서. 근데 그것도 되게 즐거웠어. 저는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 상황이 되게
약간은 짜증나고 많이 힘들긴 한데 힘들었어. 그거를 되게 뭐랄까 우리가 다 감당해야 돼. 뭐 이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하면서 공감을 시키는 그런 과정들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딴 데 같으면 만약에 제가 어디 뭐 세종 다른 대중가수 갔는데 보면 뭐 그랬는데 그 과정을 되게 잘 이렇게 싹 안아서 우리의 문제로 했던 것 같아서 그런 경험도 있었고 이번에는 뭐 그런 사태는 없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같이 계신 분들하고 공연을 통해서 더 많은 교감하고 또 우리가 들었던 이 노래도 나온 지 좀 연식이 되고 또 이 노래도 많은 분들이 또 감동이 있는 곡이니까 네. 자 가끔 흥얼흥얼 거린대요 집에서 제 딸이 둘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애들이 요즘 속을 좀 썩이거든요. 그럴 때가 됐죠. 내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니까 근데 그 노래가 있죠. 이 아이들 때문이야 이를 악물고 그런 공감도 같이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가수가 그 곡을 만들 때 만든 그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그 노래도 같이 성장하고 그렇죠. 네. 익어가고 그런 경험들이 좀 더 네. 풍성하게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정도 얘기했으면 지금 구매창 열어가지고 제가 해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구매하는 그 사이트도 굉장히 심플하게 네, 돼 있어서 JCC 아트센터를 들어가셔갖고 들어가시면 제 공연이 좀 최근 공연이기 때문에 네네. 거기 또 뭐 예매 링크 다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활용하시면 충분히 원하는 자리 찍어서 네, 2층이든 네. 1층이든 가격 차이가 조금 있는데 이 공연장 설명으로는 어디 앉아도 똑같은 소리가 들린다. 그래요? 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2층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지금 2층이 조금 더 비어 있더라고요. 3만 원. 1층 앞에는 4만 원. 그렇게 엄청난 비용은 아니니까 뭐 혼자 오셔도 괜찮고 같이 오시면 2층에 둘이 앉아서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것도 어렵다 싶으면 저한테 전화하시면 제가 어떻게 힘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런 얘기 저희가 영상에서 해본 적 별로 없었거든요. 저도 처음 여러분이 토끼를 사야 됩니다. 이렇게 한적 없었는데 앞으로 좀 자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티켓을 저희가 뭐 부끄러운 공연이거나 그런 공연이면 이렇게 말을 못하죠. 근데 옆에 계시지만 정말 좋은 아티스트고 그 어려운 결정들을 해서 추진하는 과정이니까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함께 악기가 되어보자. 이 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연장이 다른 일반 클래식 공연보다 더 아름다운 공연장으로 딱 변화되는 그런 시간을 만나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 네, 아주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뭐 이번 공연 못 오셔도 괜찮아요. 뭐 다음 공연도 있고 계속 앞으로 할 건데 뭐 꼭 제 공연이 아니어도 괜찮고 약간 조금 그냥 약간의 뭐랄까 공연에 대한 그런 그 뭐 표를 사서 공연을 보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그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또 어느 공연이든지 어떤 공연이든지 그 공연을 만드는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서 애쓰고 있으니까 조금 부족하다 싶어도 그 진심이 여러분들에게 가 닿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한 번씩 경험해 보시고 그래야 또 공연 문화도 또 우리 기독교계 안에서 만들어지는 공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렇게 더 의미 있는 공연들도 많이 만들어가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많이 와주셔야 또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상황들이 좀 만들어지면 좋겠다. 예, 제 공연도 좀 많이 와주시면 좋겠다. 일단 와야 돼. 일단 와서 진짜인가 아닌가 판단해보고 아니면 끝났는데 아니야. 섭섭해. 그러면은 문 앞에서 저를 저희 목소리를 붙잡고 야! 그럴 일이 없습니다. 뭐 정말 그런 분이 계시면 제가 환불해 드릴 용의도 있어. 저는 그 환불 용의는 없어요. 내 멱살을 붙잡으면 잡고 야! 이거 좋다며. 근데 그럴 일이 없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 함께 오셔서 좋은 공연 만나주면 좋겠고 그리고 공연 끝나고 혹시 사진 찍는 시간도 같이 있나요? 그럴 수 있겠죠. 예, 네네. 그리고 저 또 한 가지는 이 얘기는 또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제 2집 앨범이 절판된 지가 오래됐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어렵사리 구했습니다. 그 어떻게 유통사를 통해서 구해서 이번에 2집 공연할 때 그거를 좀 한정 판매 구입하실 수 있도록 내놓으려고 하거든요. 많이 비싸지 않게 그렇게 해서 또 마치고 나서 이렇게 같이 좀 뭐 쑥스럽긴 하지만 또 서명 사인도 하고 인사하고 악수하고 하는 시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좋습니다. 오시면 인사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예, 가지고 계시면 나중에 희귀한 앨범이 될 수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어디 시장에서 파는 게 아니니까 구해두시면 참 좋을 수 있어요. 다 들고 가야 되고 이렇게 막 자랑해야 돼. 내 이길승 자랑들 이러면서 요거 묻어두셨다가 한 20년 뒤에 굉장한 희귀음반이 될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좀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무대 많이 기대드리고 네. 저희가 또 방송을 통해서 또 아직 결심 못하신 분 있다면 한번 공연장에서 한번 보면서 같이 음악 듣는 시간 또 네. 서로 악기가 되는 시간 함께 해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그래요. 너무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